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촌의 임채근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4월 10일 오후 2시로 예고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탄핵심판 사건과 권한쟁의 건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다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월 12일 195명의 찬성 의결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으로써 권한 행사가 정지된 때로부터 119일 만에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탄핵심판 사건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남아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해임 이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변론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고, 손준성 검사 사건은 형사사건이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 이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도 중지된 상태입니다. 탄핵심판의 적법 요건이 인정되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서 과연 그 탄핵소추 사유들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그러한 위헌 위법 사유들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존재하는가라는 구조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지켜보았듯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하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이 소명이 되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와 비슷한 논리로 탄핵심판 청구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아 본안심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을 만류하지 않고 사실상 동조했다. 그리고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모여서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했다는 사유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두 번째 탄핵소추 사유는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 세 번째 사유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한 행위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적극적으로 만류했고, 12월 4일 안가 모임은 단순한 지인 모임으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이라는 사유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먼저 인정이 돼야 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적극 찬성했는지 또는 동조했는지,
그리고 12월 4일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는지,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 측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서류에 대해서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국회 측 사실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시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하되 탄핵 소추 사유를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서 기각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4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